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관채세가 관숙과 채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숙과 채숙 이 두 사람은 기원전 11세기 주나라를 세운 주문왕의 아들이자 주무왕의 형제들입니다. 사실 이 편에서는 관숙, 채숙뿐만 아니라 조숙까지 3명의 주나라 무왕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마천은 관숙과 채숙의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서에 기록하기에 마땅치 않지만 나머지 다른 형제들, 예를 들어서 성수 그리고 염계, 이러한 형제들은 친형 무왕이 죽자 어린 조카 성왕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각 제후들의 주나라를 받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무왕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세가에 기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형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관숙선과 채숙탁은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친동생입니다. 이처럼 주무왕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계도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먼저 아버지 서백창 주문왕과 그의 정실 부인 태사 사이에서는 맏아들 백읍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남으로서 나중에 무왕이 되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삼남으로 관숙선, 그 다음 사남 주공단, 그리고 오남 채숙탁, 육남 주숙진탁, 그리고 칠남 성숙무, 팔남 곽숙처, 그리고 구남 강숙봉,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염계제였습니다. 이 가족 관계도로 보아서 지난해 제가 올려드린 영상 연서공세가에 등장한 연나라 소공석은 아마도 무왕과는 배가 다른 형제였나 봅니다. 아무튼 무왕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이리도 많았다고 하니까 어머니 태사는 아마 별일을 다 겪었을 것 같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역시 불행한 일도 많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어도 자식들마다 그 성격과 기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무왕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왕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같은 어머니 태사에게서 태어난 형제 10명 가운데 둘째 아들인 발과 넷째 아들인 단, 이 두 사람만이 어질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문왕을 곁에서 정심껏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왕은 맏아들인 백읍고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 발을 태자로 삼게 됩니다. 이후에 문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발이 즉위를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주무왕이 됩니다. 자, 그때 이미 큰아들 백읍고는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국의 고대 시대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한 중국 소설 봉신연의에서는 맏아들 백읍고가 아버지 문왕이 은나라의 주왕에게 사로잡혀서 유리라는 지역에 붙잡혀 있을 때 아버지를 구출하려다가 달기라는 여인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단지 소설 속의 내용이니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나라의 군주에 오른 무왕은 이후에 목야 전투에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를 평정한 다음 자기를 도왔던 공신과 친동생들을 각 지역의 제후로 봉분을 합니다. 지도와 함께 제가 이 봉분 내역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생 숙선을 관에, 그리고 숙탁을 채에 봉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은나라 주왕의 아들이었던 무경록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경록보를 도와서 멸망해버린 은나라의 유민을 함께 다스리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 단은 노나라의 봉토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 단은 자기 아들에게 노나라 봉지로 가서 직접 다스리게 하고 당사자인 본인은 주나라에 머물면서 재상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공자가 높이 칭송하고 흠모했었던 주공단이 되겠습니다. 주공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노주공 세가편으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편에 제가 참조 영상으로 달아놓겠습니다. 또 이 무왕은 그 다음 동생인 진탁을 조나라 지역에 봉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무는 성나라 지역을, 그리고 천은 광나라 지역을 각각 봉지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9번째 동생 봉과 10번째 동생 제는 무왕 집권 당시에는 어렸었던 관계로 아직은 봉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었던 겁니다.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3년 뒤에 기원전 104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태자 송이 성왕이 되어서 주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성왕이 당시에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숙부였던 주공단이 주왕씨를 전담해서 대리 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같은 형제였던 관숙과 채숙은 주공단이 혹시라도 섭정을 하면서 어린 조카 성왕을 내쫓고 주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경록보와 함께 은나라 유민을 대동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주공단은 조카 성왕의 승낙을 받고 반란자에 대한 토벌에 나서서 무경록보와 형 관숙은 죽이고 동생 채숙은 술의 열승과 시종 70명만 죽어서 주나라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은나라의 유민들을 둘로 나눈 다음에 한 유민은 은나라 주왕의 이복형이었던 미자계가 있습니다. 이 미자계를 세워서 송나라에 봉하고, 남은 은나라 유민은 동생 강숙을 세워서 위나라에 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위강숙입니다. 또 막내 염계, 제를 염나라 또는 심나라라고도 하는데 이 염에 봉하게 됩니다. 자, 주공은 동생 강숙과 염계가 아주 성격이 착하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강숙과 염계를 주왕실의 사공으로 삼아서 성왕의 통치를 보좌하게 합니다. 자, 사구는 형법을 다루는 그러한 관리가 되겠고, 사공은 토목공사를 주관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무왕의 형제들은 비록 조카 성왕이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천자에 올랐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지와 지원을 보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왕의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마천사기 관체세가에 기록되어 있는 주나라 무왕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번외로 친동모 형제들 말고 지난번에 연나라 소공에서 말씀드렸던 소공석은 연나라에 봉해지게 되었고, 또 주나라를 창업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강태공 여상은 제나라에 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성왕이 주나라의 왕이 되고, 또 성왕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숙우라고 하는데 이 당숙우가 나중에 진나라의 제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나라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국의 주나라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발음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본기,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를 듣게 되다 보면 우리가 중복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명칭상 중복되는데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제국의 명칭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위나라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위나라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나라 초기에 오늘 이야기한 희시성을 가진 제후국 강숙 위에 위나라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호위할 위자,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나라가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 역시 진나라,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나중에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한, 위, 조 이 세 나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이 중에 하나인 위나라, 한자가 나라 이름 위자입니다. 이 위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음의 나라가 조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주나라 초기 희시성씨의 제후국인 숙진탁의 조나라, 성씨의 조씨가 있죠. 이 조씨의 한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나라는 춘추시대 때 나아갈 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세 개의 한, 위, 조로 분열되었을 때 그 조나라, 나라 이름 조자를 쓰는 조나라입니다. 그래서 조나라도 동음이 두 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나라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진나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제국으로 인정받는 진시황의 선조인 진나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주나라 초기 주성왕의 동생이었던 희시성을 가진 당숙 우의 봉지였던 진나라입니다. 나아갈 진자를 쓰는 또 하나의 진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 희시성은 아니지만 순임금의 후손 규씨가 독일을 예전부터 빚었었는데 주나라 무왕이 이 독일을 잘 빚는 것을 칭송해주기 위해서 규씨성의 도공에게 후작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나라가 진나라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베풀 진자를 쓰는 이 진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진나라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읽을 때는 동음이라서 혼돈을 하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한자로 읽을 때는 서로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예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숙과 채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숙은 반란을 일으킨 후에 바로 죽음을 당해서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내쫓기게 된 채숙은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재기를 해서 주나라 제후국 중에서 채나라를 다시 이끌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